반갑습니다. 메나텍 사업가 문남진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불금. 네, 평범하나 정말 즐거운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날마다 즐겁게 지내지만 또 금요일이라고 해서 다시 새롭게 또 즐겁게 지내고 싶어서 불금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방 안에서 불금을 지낼 수는 없겠죠. 바깥으로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뛰어나오려면 내 두 다리가 싱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밖에 뛰어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있으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리가 건강해서 방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병원에 있으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게 마당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다리를 잘 쓰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한 번씩 가다 다리야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마당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그나마 밖에 나가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나가더라도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다리를 매놓은 사람들도 많고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잘 모르는데 50cc인가 100cc인가 이렇게 타다가 누워가지고 내가 200cc를 탔어야 되는데 다리 다쳐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바깥을 내다보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어나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건데 우리는 그걸 행복을 잘 모르죠.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내 다리가 튼튼한 것도 좋아하고 철벅지라고 나빠할 게 아니라 좋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은요, 우리 몸의 근육은 우리가 이동수단으로서 근육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동물은 먹이를 노획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잘 조화된 근육이 필요한데요. 물론 우리 몸은 근육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오늘은 좀 한계를 지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나누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육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골격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지알아서 움직이는 심근이나 내장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동물의 근육은 두 가지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불수의근과 수의근이 있는데, 수의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싶다, 팔을 움직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나도 저 정도는 얘기하는데 이러면서도 마음은 굉장히 잘 듣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죠. 그러한 모든 것의 여러분의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지만 제가 볼 수 없는,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볼수의근인데,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걔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바탕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은 조금 더 작은 단계로 가면 섬유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근섬유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쫙 잘라보면은 이게 빨대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각 색깔은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단면도를 보면은 이게 근섬유들이 쭉 다발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근육을 이루고 그것이 내 팔을 이루고 내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얘들은 신경 충격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때에 이 에너지가 ATP를 만드는데 이 ATP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움직임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이 움직이면 근 수축 또는 이완에 움직이는 그 기전은 뭐냐 하면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 에너지는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우리 체온을 유지하게 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근육을 다시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골격근, 우리 몸에는 한 400개 이상의, 어떤 책에 보면 450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골격근인데, 이것은 아래 위로 뼈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이 지렛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운동도 하고, 제가 손목을 돌리고 발목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회전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근육이 합니다. 근육, 물론 뼈도 하지만 오늘은 근육에 한정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게 되고 체위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노인의 시대를 땡기는 것이 됩니다. 앉을 때는 항상 엉덩이를 뒤로 바짝 붙이고 허리를 쫙 펴고 앉으셔야 여러분들이 젊음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열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열을 발생해서 내 몸에서 이 근육이 좋아야만 열도 잘 발산하고 에너지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을 저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많이 먹고 나면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골격근에. 그 다음에 이제 내장근은 위장, 소장, 대장, 췌장, 뭐 장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바탕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느리게 수축하지만 쉽게 필요하진 않아요. 골격근은 우리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필요하고 피로물질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내장근은 쉽게 필요하진 않지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이 근육들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물질이나 혈액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근, 심장인데요. 심장은 대표적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는 불수의근인데, 이 심근은 평생 쉬지 않고 평생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심장이 움직이는 것을 생각이 없어야 건강한 것인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상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심장 뛰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그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모르고 계시죠? 한 번씩 가다가 심장 수고 많이 한다, 고마워, 이런 말씀 해주시면 이 심장이 더 잘 뜁니다. 예,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심장도 춤추게. 반성하는 표정으로 두드리지 말고 고마운 표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요, 아까 골격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대처럼 이렇게 섬유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골격근은 재생이 돼요. 근데 심장 근육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맙고 평생 수고 많다고 계속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근육을 단련을 시키는 것은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은 근육의 모세혈관의 수를 증가시켜서 근섬유가 굵어진다. 아까 골격근의 대표적으로 근섬유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굵어지고 활동을 잘하면 열이 더 많이 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전체적으로 내 몸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한 달만 누워있으면요, 물론 병원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육이 다 소실돼요. 그래서 한 달 입원해 있던 사람은 일어나려면 다시 한 달 정도는 물리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까딱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정형외과적인 입원을 했거나 신경외과적인 입원을 했던 사람은 특히 더 해요. 그래서 누워서도 항상 이 근육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라는데,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어떻게 그럼 단련하느냐, 두 가지로 말하면 운동과 영양인데요. 운동과 영양을 가지고서 휴식을 적절히 해줘야만이 이것이 소실되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이 사이클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과 영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즘은요, 옛날에는 탄수화물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 자료를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밥을 많이 먹어라, 국수를 많이 먹어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탄수화물은 운동 후 회복 과정에서 영양과 휴식이 아주 중요한데, 탄수화물이 단백질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아주 질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자료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뭐냐까지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자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탄수화물이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만이 근육의 성장에 좋다, 필수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1kg, 체중 1kg당 1g 정도다 하는데,
이렇게 이 빌더 수준에는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스센터 가면 왜 가루 하나 탁 넣고 물 먹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그게 질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몸에 완벽하게 좋지 않은 것, 아주 부분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많은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거죠. 필요하다는 건 아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단련을 하고 해서 잘 성장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근소실이라는 말을 굉장히 갑자기 많이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는 움직이질 않아요. 옛날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이질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먹는 것들이 근육으로 가는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근소실, 근육이 점점 없어지는 건데 근디스트로피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어려운 이런 근이영양증 이런 말인데 요즘 이런 말 잘 쓰지 않아요. 그냥 근소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전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이런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점점 연구해가지고 이제는 질병 코드가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청년은 아직 자라는 때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보다는 근육은 항상 없어지고 분해되고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생성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성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나 청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심근도 심장 근육도 근육이잖아요. 이전에는 정말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20대에 심장마비가 온 것은 자연스럽게 온 사람들 보지를 못했어요. 교통사고나 이런 충격이 아니고는. 근데 요즘은 20대의 심장마비가 응급실에 자주 온대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후배 간호사들이 자기 아들들이 이제 20살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되니까 그래도 이거 먹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진짜 다발성으로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 정상 근육을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확대를 시켜서 그런데 빽빽하게 생겨 있는데, 이 조직이 파괴되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만성질환이 대부분이 그렇듯이 원인을 모르니 그 다음에 해결책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유전인가 보다 했는데 유전도 아니고, 돌연변이냐 그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건 원인 미상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법도 아직 미상이고요. 이제 자연의학에서는 영양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이런 자료나 책에서는 그냥 영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감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예요, 원인이. 그런데 근감소뿐만 아니에요.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고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호르몬, 이 문제가 결국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역시 근소실도 이런 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그래서 이제 근감소증이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내과를 했는데 너무너무 복잡하고 뭐가 잘 모르는 질병들이 많더라. 그래서 하다 어려우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런 분들을 케어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감소증이 왜 중요하냐 했더니, 많이 자도 쉽게 피곤하다. 이전보다 허리나 다리가 더 아프다. 치매는 아니라고 하는데 건망증이 심해진다. 혈압은 괜찮은데 앉았다 일어서면 핑 돌린다. 그 다음에 점점 더 다리가 붓고 이런데도 병원에 가면 특별한 게 없다 한다. 이거를 처음부터 누가 근육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핑 돌린다면 피가 모자라나 혈액 검사할 것이고, 다리가 아프다면 다리를 검사할 것이고, 정말로 이렇게 가기까지는, 이 상황이 근육이라는 얘기로 가기까지는 너무너무 많은 과정을 거치고 많은 돈을 쓰고 해서 검사를 하고 안 되면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 보세요. 다리가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CT를 찍으면 이렇게 근육이 빨간 게 근육이거든요. 30대는 근육이 빽빽하고 지방이 적은데 60대는 근육이 허술하고 이 안에 밀도도 허술하지만 지방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모양은 똑같으니까 환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근육으로까지 이야기 가기까지는 여러 과를 거치고 결국은 모르니까 그럼 이거 좀 봐줘라. 그 과에 넘어올 때는 이제 할 만큼 다 하고 넘어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은 생성과 분해가 계속되고 있고요. 근육은 하루 종일 생기고 하루 종일 분해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도 우리 세포는요 1초에 500만 개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도, 앉아있는 동안에도 근육은 생성되고 또 분해되고 해요. 그런데 젊은 때는 이렇게 생성되고 분해되는 것이, 특히나 20대 이전에는 생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은 생성은 조금 되고 분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근육은 하루 움직이지 않으면 0.5에서 1% 감소하고 한 달 움직이지 않으면 30%가 감소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됩니다.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은 느린 근육도 빽빽하고 빠른 근육도 좋아가지고 순발력이나 민첩성이 뛰어난데, 이제 나이가 들면 또는 내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느린 근육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빠른 근육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단추를 낀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복잡한 이런 것들은 잘 못해가, 아니면 저한테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이 속근이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순발력이나 민첩성이 떨어지고 노인들이 잘 넘어지고 잘 깨어지죠. 노인들의 사망 원인에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나중에는 몸이 질병화가 돼서 그렇지만, 처음에 병원에 가는 경우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에 참 많은 것이 이 대퇴골 골절이에요. 대퇴골 골절인데 안 그래도 몸 전체가 안 좋은데 골절해 가지고 누워 있으면 그다음에 점차 이제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니까 폐렴으로 와가지고 폐혈증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왜 돌아가셨대 이러면 아이고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대. 폐혈증이 그냥 폐혈증이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할 때에 이 문제가 뭐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보죠. 뭐 그 전에 무슨 일 없었어요 하면 아이고 뭐 넘어져서 뭐 다쳤다 이러는데, 대퇴골 골절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또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제 이게 올라온 거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같이 놀다가 이제 뭐 이렇게 놀다가 넘어져서 이제 뭐 그래 잘 가 하고 갔는데, 이 여학생은 그냥 둘이 받치고 이렇게 놀았는데 여학생은 괜찮은데 남학생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3주 진단이 나왔대요. 3개월 진단이 나왔대요. 근데 얘가 이제 야구 선수 하려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야구 선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이제 같이 놀던 아이들의 장난치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 화도 못 내고, 이제 저쪽 엄마는, 다친 쪽의 엄마는 전화도 안 받고 다치게 한 애 엄마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는데, 아이들이 요즘요 너무너무 뼈가 약하고 근육이 약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체력장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유치원 아이들도 너무너무 뼈 잘 부러져가 병원에 오고요. 늘 이제 아이들은 귀여워요. 기부스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이뻐라 이러는데 이제 잘 부러져요. 잘 부러지고 잘 다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길 가다가 성질난다고 누구 부딪히면 안 돼요. 부딪혀도 살짝 피해가야 되지.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이제 지나가는데 여자가 얼마나 세게 부딪혀가지고 아야 순간 뭐 이런 거 쳐다보니까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냥 와버렸어요. 제가 이 메나체크를 글리코 영양소 뭐가 안 부러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세게 받쳤는데 뭐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탁 치워갔는데 뭐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아이고 내가 참지 뭐 이러면서 참는 게 보글보글했지만 참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젊으나 늙으나 할 것 없이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연령에 따른 근육량을 보니까, 감소 추이를 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4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대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이전에 조사했던 것이고, 오늘날의 현재는 이렇지가 않아요. 사실 너무너무 잘 부러지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이 40대부터 근 감소가 시작되는데 10년마다 8%가 감소하는데 70대 이후는 10년마다 15% 감소하니 그 다음에 근 감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근육의 힘도 떨어진대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죠.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근력이 이전에 나는 이만큼 이랬었는데 하나만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이전엔 내가 이런 운동을 해서 이만큼 유지했는데 왜 요즘은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나마 있는 근육도 다 쓸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신경 머리에서부터 척추로 해가지고 신경이 우리 몸으로 일을 시킬 때 제가 바늘에 손이 찔렸으면 손이 찔렸다 하는 것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추를 통해 머리로 가면 여기에서 아프다, 아프다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손을 떼라 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근데 여기 들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명령이 다 나와가지고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손톱 끄트머리 살짝 바늘을 찔러도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아무튼 이 근섬유에 하나하나 신경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고 혈관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얘들이 살아 있어야 하나하나가 다 살아 있어야 그러한 기능이 완벽하게 되는데 이제 있는 것조차도 신경이 점점 소실되고 혈관이 소실되고 그러면서 근육이 소실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근육이나마 제대로 다 쓸 수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 고객들을 만나실 때 근감소증 자가진단 설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고객들 만나실 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고 그분들의 실제를 파악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칸이 2점인데 점수가 많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2점씩으로 5항목인데 10점 만점인데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의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게 보면 뭐 4.5kg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얼마나 뭐 집에서 제가 이렇게 4.5kg 들어봤거든요. 안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kg짜리 아령이 있거든요. 집에서 그 이제 2개를 한 손에 들어봤더니 조금 무겁지만 뭐 괜찮네 이러면서 만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제 연세 좀 더 많이 드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고객회 하실 때 이렇게 요 항목을 가지고 물어봐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소실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 목표와 역량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나이가 들어서 운동할 때는 운동을 하면 혈관도 튼튼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잘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다른 장기에 즉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오히려 하루 운동하고 일주일 쉬어야 되는 이런 결과로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운동이. 그래서 근육은 생기고 분해되고 하는데 이제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조금 이렇게 마인드가 깨어있는 분 같아요. 보통 우리 의사들한테 가서 선생님들 이거 뭐 좀 영양제 먹어도 좋을까요? 비타민 정도는 먹어 드셔도 됩니다. 이랬는데 뭐 좀 다른 거 식품 먹을까요? 하면 절대로 먹지 말라 하는 게 99%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와 저거와 이것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기 싫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걸 먹고 몸이 더 나빠져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간이 나쁜데 뭐 다슬기 먹으면 좋다더라 아니면 뭐 쑥을 먹으면 좋다더라 너무너무 몸이 어떤 사람은 좋았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가 아는 사람은 뭐 쑥을 먹었는데 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간이 다 났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 세상에 대부분의 식품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분별 없이 드셔가지고 병원에 오면 간이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나쁘게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고 분해가 되는데 원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먹느냐를 보면 주로 이제 이런 몸에 좋다고 뭐 하루,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죠. 근데 영양을 신경을 쓰라 하는데 좋은 제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 근육의 재료가 단백질인데 우리가 단백질은 뭐 식물성도 있고 동물성도 있는데 식물성을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필수 아미노산은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에서 있는 필수 아미노를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 동물성 단백질은 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이분은 굉장히 깨어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 번에 많이 섭취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건데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드셔라 했지만 실제로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또 나이 들어서는 많이 있어도 잘 못 드셔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나 많이 뭐 살찌는데 이러면 맛있을 때 많이 먹어라. 나중에 치아도 안 좋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뭐 소고기가 산에 진미가 있어도 마냐고 먹고 싶은 느낌이 안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분은 그래도 마음이 열려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의사들 이제 가끔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부장님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이럽니다. 저보고 무슨 엉뚱한 데로 빠진 것처럼 부장님 어쩌다 그래 됐습니까? 어쩌다 그래 돼가지고 지금 내 한 발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냐 그러면 젊기는 더 젊어진 것 같네요. 뭐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직도 의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죠 이렇게 먹는데요. 그거나 이거나 뭐 다른 게 뭐 있느냐 제대로 분별해서 먹으면 된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좀 열려 있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이러한 원인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원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아까 앞에 그 원인이 있으면서 어떤 분은 근육으로 어떤 분은 췌장으로 어떤 분은 당뇨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근섬유가 고장이 났든 아니면은 눈이 고장이 났든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이 안 보인다는데 병원에 가서 열심히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머리에 문제가 있고 뭐 팔이 아프다. 요즘은 이제 이거는 많이 깨인 것 같아요. 팔이 아프다 하면 팔이 저리다 하면 디스크인가 뭐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이전에는 요즘은 이제 워낙 사람들이 똑똑해져 그런데 이전에는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발바닥 아프다, 발바닥만 열심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어도 나타나기는 손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순환계, 면역계, 우리의 인체 시스템은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면서 아이고 말 잘하네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은 마음속에는 이 가슴 속에 몸 속에는 지금 막 백조가 호수에 떠 있지만 우아하게 떠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너무 우아하게 앉아 계시거든요. 속으로는 오만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혈액 속에 위장 속에 뭐 신장 속에서는 신장에서 오줌을 걸러내고 장에서는 변을 지금 만들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든 시스템이 다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이라는 이 신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기초, 즉 아까 근섬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근섬유보다 더 아래 단계, 최하 단계가 지금 세포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즘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듣고 계시지만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세포의 건강은 내 몸의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포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자꾸 이제 이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이론들이 절대로 그것이 절대가 아니고 계속 바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이론들이. 마찬가지로 이 세포도 이전에는 요랬던 것이 이것이 지금은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전에 이런 걸 못 봤던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동물의 기본적인 세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섬모, 털 같은 이것이 세포 하나에 10만 개가 있으면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털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생긴 거냐를 연구를 계속 했겠죠. 했더니 좀 더 정확하게 확대를 시켜보니 이렇게
구슬처럼 생겼는데 이게 세포 표면이고 단백질이고 여기는 지방인데 이것이 뭐로 만들어져 있느냐를 봤더니 이 탄수화물 8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대체로 포도당을 많이 얘기를 하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대자연에는 2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200여 가지 중에 8가지가 얘를 우리 몸이거든요. 몸을 요 섬모를 만드는 원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섬모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또 저희 이야기인가 하지만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전에 다 들으니까 우리 몸에는 세포가 60조 개가 있는데요 이러니까 뭐 그럴 리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또 빡빡 씌우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당사슬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으로는 수용체, 섬모, 뭐 실리아, 리셉터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사슬 아까 흩날리는 요 털 같은 것이 각자가 생겨가지고 얘들이 독소인지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독소면은 면역세포를 부르고 영양이면은 문을 열어서 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것을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얘들을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웃을 건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제 제가 또 알뜰 하잖아요. 그래서 팔을 썰다가 이렇게 썰다가 손가락 끄트머리를 많이 비었어요. 많이 비어가지고 살이 더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껍데기가 빼겨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라서 이거 딱 잡고 있다가 뭐 반창고도 없고 뭐 하지 찾다가 스카치 테이프와 크리넥스를 똘똘 뭉쳐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땡땡 막아놨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했습니까? 그냥 눌러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몸 안에서는 야 손가락 끄트머리 비었다. 빨리 백혈구 가서 면역 처리해라. 혈소판 빨리 가서 응고시켜라. 영양이 부족하겠다. 빨리 가라 해가지고 여기서는 막 갑자기 욱신욱신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프고 그러면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하루 지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정도면 이렇게 꿰매야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요를 이제 깡 눌러놨다 그 다음날 살짝 떼보니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붙었다 해가 다시 이제 그날은 이제 밴드 사가지고 땡땡 붙여놨었거든요. 그 뒤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유리를 깼나 봐요. 그래가지고 깨고 나서 방을 걸어가다가 막 싹 도는데 발바닥이 막 너무 불이 나는 같이 순간 유리를 밟아가지고 삑 돌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찾으니까 있나? 그때 뭐 쓰겠습니까? 크리넥스와 이사용 테이프. 노란 테이프 있죠? 그거를 발바닥에, 스카치 테이프는 좁아서 안 되거든요. 노란 테이프를 땡땡 감아놨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다 나은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 노란 테이프를 떼고 이제 치료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더니 무슨 일이냐 그래서 요러 했다니까 어디 가서 백병원 간호부장님 소리 하지 말래. 자기네들이 부끄럽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뭐든지 쓰면 되는 거 아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에 내 몸속에서 내 발바닥에서 내 손가락에서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얘들이 난리가 났겠죠. 큰일 났다. 빨리 모여라. 이러한 생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비었다. 빨리 모여라. 100kg 빨리 보내라. 이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기능을 잘하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휴전선에 우리 군사가 빽빽히 서 있으면 붓개가 못 쳐들어오듯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 몸의 기전이. 그래서 우리가 먹은 영양이 우리가 먹은 아까 8가지 탄수화물 글리코 영양소 아니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모든 것을 먹으면 그것들이 내 몸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분해돼 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합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따듬고 해가지고 섬모도 만들고 내 머리카락도 만들 영양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모든 세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건강이 내 몸의 건강이라는 거죠. 세포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가 세포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어디 아프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무로 치면 뿌리가 고장이 나서 지금 노란 가지가 생기고 노란 잎이 생기고 가지가 썩어 들어가는데 가지를 자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갈이를 하고 영양을 주듯이 어떤 일이 있냐면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가 있으면 발가락 끝이 이제 괴사가 제일 먼저 옵니다. 심장에서 먼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발가락 도저히 하다 안 되면 잘라요. 조금 있으면은 발가락 잘란 데서 또 거기에서 괴사가 생겼죠.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심각하면 발목을 잘라요. 그러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무릎 밑을 잘라요.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그냥 무릎 밑에 잘라 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효율이 아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너 오른쪽 가지 노랗게 됐다고 자르고 왼쪽 가지 노랗게 됐다고 자른다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해결은 뭐냐면 뿌리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 몸으로 치면 세포가 고장이 나서 염증이 있어서 나는 두드러기가 나요. 나는 발바닥이 아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병원에 가면 두드러기 난 거 약 쓰면 쏙 들어가죠. 아, 명이야. 명이가 아니고 내 몸은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내 안에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고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그냥 싹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나면 가렵지도 않고 보기도 괜찮으니까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썩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와야 되겠. 우리 몸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가만 놔둬도 상한 게 들어갔거나 안에서 상한 게 있으면 토해요. 그 다음 설사예요. 이것이 내 몸에 클린하는 기전이에요.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내 몸이 똑똑한데 설사가 난다고 해서 지사제를 먹으면 그것이 안에서 썩는 거예요. 토하는 걸 토하지 못하게 하면 이 안에서 썩는 거예요. 내 몸은 안으로 병이 들게 만드는 거죠. 돈 써가지고 약 먹고. 그래서 나무든 사람이든 문제가 생기면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어떻게 돼 있나. 근데 세포를 볼 수가 없죠. 세포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들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세포를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아서 나온 것을 보면 여기 보세요. 질병은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준 것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건 뭐냐면 자체 치료. 우리가 뭘 먹어서 낫다가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내 몸을 똑똑하게 만들어서 뒤에 나오겠지만 똑똑하게 만드니까 내 똑똑한 세포가 나의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자체 치유력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BCD라는 것은 대표명으로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거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는 엠브로토 뒤에 또 나옵니다. 엠브로토즈 라이프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8가지 글리코 영양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B는요 활성산소, 아까 산화 스트레스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중화시키는 엠브로토즈 AO. 그 다음에 호르몬 문제가 있었잖아요. 호르몬 문제가 정말 대형 수영장에 티스푼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호르몬 우리 몸의 양이 우리 몸 전체의 명령을 전달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일하는 데서 밑바탕을 깔아주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인 카탈리스트 이러한 것들이 아까 ABCD 적혀 있었잖아요. 이것을 먹었을 때 문제가 저렇게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ABCD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근육이니까 근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인데 이 동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먹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즉 선모를 못 만들면 이런 질병들이 생기더라는 것을 이제 과학이 밝혀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제부터 우리 프로모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모션을 왜 가격이 오른다. 오르면 다 오르는데 왜 엠브로토즈하고 메나폴만 오르냐? 왜 이것만 하느냐? 여기에 오늘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메나폴과 엠브로토즈만 이 프로모션을 하느냐? 가장 핵심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포의 선모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엠브로토즈라는 것은 전 세계 600여 가지 식물을 조사해서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내는 것인데 이름도 성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나무들도 많아요. 여기에서 전 세계 600여 가지 자연 서식하는 식물에서 찾아가지고 최우수 의약품 식품인데요. 의약품 생산 공정을 거쳐서 출생한 것이 엠브로토즈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약을 쓰면 쓸수록 약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몸은 점점 갈수록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몸은 계속 재생이 돼요. 늙어 죽을 때까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는 엠브로토즈인데요. 엠브로토즈 라이프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인지한다 그랬잖아요. 인지해가지고 우리 몸 전체의 악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요즘 뭐 미세먼지는 요즘은요 나노먼지라고 한대요. 이것은 야채 같은 데에는 그냥 꽂힌대요. 씻어도 그 먼지가 떨어져 나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이제는 오히려 스마트팜이라 해가지고 이제 안에서 하는 수 없이 집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도 박히면 빠지지 않고요. 야채나 과일에도 박히면 빠지지 않는 먼지라고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을 악성물질 즉 중금속이니 미세 플라스틱이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첫째는 알아야 되겠죠. 알아차리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엠브로토즈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그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일들이 우리 몸에서 전체로 세포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호르몬이든지 감염이 안 되게 한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모든 일을 하더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클린을 얘기하는데 이 최고와 최상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난 유기농으로 먹어 뭐 이래도 유기농으로 먹인다는 저희 선배가 그 아이가 손자가 ADHD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먹이고 좋아졌거든요. 너무너무 조금 먹어야 되는데 뭐 금방 좋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지금 고등학생이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먹인다 하더라도 그 병이 오잖아요. 즉 우리가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이사 갈 때 보면 장롱 뒤에 보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바깥에 보면 간 디톡스 한다, 장 디톡스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기초적인 것이 물론 그것도 일부적인 효과는 있지만 세포 자체를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몸 스스로가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 녹물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면 정말로 깨끗해지고 좋겠죠. 그래서 이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고의 영양소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 영양소 물론 이것은 이제 이 메나테크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 즉 100년 된 산삼을 먹어도 이 영양이 들어온 것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없으면 제대로 그게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엠브로토즈 라이프는 세포 대화 기능, 인지 기능, 면역 기능, 소화 기능 등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포를 가진 모든 동물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견센터 원장님도 강아지한테 주고 수족관에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도 금붕어한테 조금씩 주니까 굉장히 빨빨하게 새롭게 살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브로토즈는 면역의 핵심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을 뭐가 합니까? 산모가 하잖아요. 그 산모를 만드는 8가지 핵심 물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엠브로토즈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엠브로토즈가 들어감으로써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산모를 만들어줘서 산모가 이런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만나폴은 특히 면역의 핵심 물질인데요. 이것은 엠브로토즈에도 들어있지만 이것이 엠브로토즈의 기능 중에 60%를 이 만나폴이 하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먹었을 때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먹는 것이 좋더라고요. 제가 드려보니까. 그래서 이 만나폴에 들어있는 것을 에이스 만난이라고 하는데 메나폴을 에이스 만난이라는 것은 원자량이 100만에서 200만 달톤으로 달톤인 만노즈인데 이것이 인체 내에서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에이스 만난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미국 화학협회 또 미의학협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폴은 그러면 어떠냐? 100% 에이스 만남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만 달톤 사이에 있는 에이스 만남만 들어있는 것이 메나폴이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시중에 굉장히 비싼 값으로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후코이단. 이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후코이단도 이 8가지 영양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8가지를 다 먹어도 그거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한 가지를 사겠습니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이 그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국호위단이다.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은 막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뭐를 뜯어가지고 왔다 하고 뭐 아가리쿠스 버섯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데서 축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추출하는 기술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으나 8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몸에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뜨는 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것 이상의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논문으로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나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는 걸 아시고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8가지가 있어야만 우리 몸이 완벽해져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나폴은 미국 본사에서도 너무나 큰 소리로 크게 발표를 한 것이 면역력이 과면역, 저면역, 자가면역 관계없이 정상화를 시켜준다. 소화계에도 혈당 조절, 대사질환에도 뇌기능에도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메나폴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식이보충제의 건강과 교육이라는 이런 법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 에이스 만난이 어디에 효과가 있느냐? 면역기능, 피부건강, 콜레스테롤, 소화기능, 뇌기능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다 좋게 한다고요. 그 법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FDA에서도 염증작용, 에이스 만난을 말하는데요. 항염증작용, 그 다음에 과도한 위산 분비를 저하시키고 설사를 덜하게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백혈구 안에 있는 면역세포거든요. 이 모든 면역세포들을 숫자를 늘려주고 활성도를 높여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메나폴이다. 메나폴이 아니라 에이스 만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이스 만난 이꼴 메나폴이에요. 왜 그러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이제 2018년도 11월에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암 환자에도 우리가 이제 이걸 근거로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처음 접근할 때는요, 무조건 하고 많이 드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적응을 시켜나가는 것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량이 있는 쥐에게다가 먹였더니 쥐는 어떻게 먹입니까? 그릇에다가 이게 물에 섞어가지고 우리 먹듯이 섞어놓고 지가 그냥 물을 똑똑 쪼아 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양세포가 현저히 감소되더라. 그 다음에 항암요법을 하면서 같이 먹였더니 역시 종양세포가 줄어들었고 수명은 더 길어졌더라. 그 다음에 종양세포, 우리가 지금 과일도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설탕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 종양세포라든지 너무 과한 당분이 제일 좋아하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 성분이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을 먹는 걸 줄이는 게 좋고 잘 밀착이 된대요. 그런데 이 메나폴 만노즈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다른 단당류와 달리 종양세포의 성장을 현저히 줄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글루코즈와 암세포가 달라붙는 것도 저해시키더라. 그래서 간단하고 첫째는 마시면 되니까 간단하고 안전해서 암치료법으로 충분히 만노즈를 먹여도 좋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데서는 항상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뭐 정확하게 딱 잘라서 하지는 않죠. 식품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한 특별한 이유는 이 메나폴이 원스톱 프로세스로 특별한 기술로 완전히 5년 동안도 유지될 수 있는, 보통은 2년이잖아요. 모든 제품들이. 근데 5년 동안 개런티가 된 식품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물보다도 더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우리 메나폴인 것이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스티븐 유전트 박사님도 면역을 정상화시켜주고 최적화시켜준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다른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겠죠. 선모를 만들어서 선모가 얘가 영양인지 비타민인지를 알아차리니까 훨씬 흡수를 잘하게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타리카에서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쓰고 조금 함량이 모자라는 거는 오히려 비료로 쓸 정도로 그냥 밭에 도로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웬만한 건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나테크는
알로에 에이스 만나는 660kg에서 1kg를 추출하는데 물론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무엇이 이런 게 있노 이렇게 막 속으로 막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먹고 몸이 좋아진다면 여러분들 660kg에서 1kg를 뽑았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몸이 좋아진다면 29만 원이 아니라 29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한 통을 살 수가 있겠죠. 이걸 먹어서 몸이 좋아진다면. 그런데 처음에는 다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먹어보면 아 이게 이렇구나.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걸 먹을 때는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나 싶었는데 먹었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짚어주니 그게 1,000만 원이 하도 병원에 가가지고 CT 몇 번 찍고 MRI 몇 번 찍으면 돈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병이 안 나오면 다행인데 병이 안 나오면 돈은 더 올라가요. 암입니다 하면 이제 돈이 떨어지지만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을 겪을 게 아니라 이것이 비싼 게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다면 정말 맞는 거 아니냐라고 똑똑하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메나테크 에이스 만나는 100만에서 200만 달톤인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얘기했는데 보통은 높아도 40만 달톤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메나테크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제3의 기관에서 카스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에서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싱싱한 알로에 계열에서는 120만 달톤이에요. 알로에 자체. 근데 만나폴은 160만 달톤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컴퍼니 ABC는 전부 다 13만, 12만, 13만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효과가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이제 이 과학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세포는요. 계속 분해되고 새로 생성되고 분해되고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내 몸이 어떠했든지 간에 최악의 암이라도 이것을 먹음으로써 새로운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좋은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죠. 나쁜 것을 더 이상 안 넣고 새로운 거 좋은 것을 넣어줄 때는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있어가지고 모두 다가 평생 영원히 사는 세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양을 원료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로 복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산소와 물, 그 다음에 영양소, 좋은 영양소를 넣어주는 것이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드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태어난 지 15일 만에 아기를 먹였거든요. 먹였더니 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열이 난리 나고 그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그 조리원에서. 근데 이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해가지고 뭐 원인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먹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여기도 염증이 있고 무릎에도 염증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니까 이제 금방 좋아졌는데 의사들은 왜 열이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15일 된 애도 먹여봤고요. 제가 95세 된 어른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드셔야 되는 그런 안전하고, 첫째는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시중에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이것을 그대로 아주 자신 있게 흥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타임 늦추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많은 좋은 영향을 주셔서 모두가 같이 건강하게. 그래서 지금 이번 프로모션에 집중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도 하시고 또 이것을 꾸준히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먹는다 하지만 꾸준히 이제 25만 원 이상을 계속 먹는다든지 가족이 많으면 50만 원 금방 넘어요. 50만 원 이상 계속 먹는다든지 하면 또 이렇게 선물까지 주잖아요. 선물. 그런데 우대국은 8만 원씩만 매달 먹어도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포 건강은 내 몸의 건강이다 라고 이렇게 동의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정말 트루 헬스 메나테크고 트루 헬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주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줘서 신체가 건강하고 웰리스의 삶을 살면서 정말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변 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다는 소리를 두고두고 들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